지난 8월 8일 정의국 소방장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. 사실 그의 삶은 이미 인생의 어느 한 시점에 멈춰 있었고 그 비극의 시작은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. 울산을 강타한 태풍 차바, 수마가 휩쓴 곳곳에서 시민들이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. 회화댐으로 들어가는 그 밑에 길에 보면은 승용차 한 대와 뒤에 그 승합버스 같은 이 두 대가 이렇게 있는데 물이 조금 이렇게 차오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. 거기에 사람이 있다고 구조해달라고 요청을 했던 겁니다. 당시 정의국, 강기봉 두 대원이 물속으로 들어가 두 대의 차 안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했습니다. 하지만 무릎 정도였던 물살이 갑자기 차올라 두 사람이 고립되고 말았습니다. 강기봉 소방교가 더 이상 이 버티지를 못하니까 놓칠 것 같기 때문에 희구이한테 그 얘기를 한 겁니다. 형님, 저 더 이상 이거 붙잡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. 미끄러운 지지대를 잡고 있던 강기봉 대원이 먼저 힘이 빠져버렸습니다. 자기가 충분히 버틸 수 있는데도 얘를 혼자 보내지 못하는. 그래서 그러면 같이 가자. 그래서 자기는 충분히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지척에 있기 때문에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본인결식 장례위원회 위원장이신 김기현 2km를 떠내려간 뒤 정의국 소방장은 물 밖으로 튕겨져 나와 살았지만 강기봉 소방교는 결국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. 그리고 3년 뒤 정의국 소방장도 후배의 길을 스스로 따르고 말았습니다. 제가 제일 힘들었던 게 그런 걸 못 느끼니까 옆에 있을 때 갑자기 이렇게 되니까 너무 못 챙겨준 것 같아서 좀 크게 내색하지 않았지만 사실 그는 심리 치료를 받으며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. 그날의 기억과 자신에 대한 책망, 분노와 미안함이 그를 짓누른 흔적이 가득합니다. 그 와중에도 강기봉 소방관이 묻힌 제주도를 찾아가곤 했고 올해 10월 그의 기일에 맞춘 비행기표도 예매되어 있었습니다. 물론 올해 기일엔 좋아하던 토마토 주스를 놓아주며 후배와 시간을 보내던 그의 모습을 볼 수는 없습니다. 정의국 소방관의 죽음 이후 모두를 놀라게 한 일이 있었습니다. 예. 여기가 강기국 소방장 그 개인 사물함입니다. 강기봉 소방관의 옷이 그의 사물함에 함께 걸려 있었던 겁니다. 저희들이 정말 꿈에서 생각을 못했습니다. 여기에 이 옷이 걸려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. 그래, 얘는 차바 이후에 정말 계속 기봉이와 같이 살아냅니다. 마음에서 떨쳐내지 못하고 같이 살아냅니다. 동료를 먼저 보낸 정의국 소방관. 그는 3년째 그날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.